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어제의 하락폭을 오늘 한 차례 끊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딱히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이유는 없었지만 시장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니 또 동조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한참 멀었지만 또 한 가지 시장만 정상으로 작동한다면 또 반등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수급 JP모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이렇게 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지속적으로 좀 정보방에서 무료로 이제 관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종목 추천 등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7일 또 한국카본 종가로 13,300원에 좀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을 하면서 1차 14,000원 이상 그리고 2차 14,300원 이상 5.4%에서 7% 이상 좀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유한타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두 가지 혜택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주식톡 무료 정보방에서 좀 매수매도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보조 검색 프로그램 좀 2주간 무료로 이제 체험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 PC 버전인데요. 모바일 버전도 있고 크기만 작을 뿐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장 막판까지 종목을 57개 그리고 종목을 또 76개 이렇게 검색을 해 주었는데 외인과 수급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수급 골드 그리고 좀 차트 모멘텀이 괜찮고 돌파형 종목들이 나오는 이런 차트 골드 본인의 입맛에 맞게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수익 청산 드렸던 한국카본이 9시 한 10분경에 차트골드에 한번 검색이 되었고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는 또 수급골드에 좀 동시에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검색이 되는 이런 종목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시장 흐름만 괜찮다면 오전에 검색이 돼서 좀 오후에 급등하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고 2, 3일 있다가 또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무료방 참여하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도 PC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이나 2주간 또 체험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장은 노예 해방일로 휴장이었는데요. 유럽 증시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수도 오랜만에 1% 정도씩 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초반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기도 했으나 막판으로 이렇게 좀 갈수록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증시는 폭락의 분위기를 좀 연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조정의 분위기는 비슷한 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와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낙폭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요. 유독 한국 증시가 더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B2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또 마진콜을 당하면서 또 쏟아지는 강제 청산 매물들이 또 계속 나와줘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반대의 매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수 자체가 또 이렇게 폭락을 하고 또 그런 종목들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기계적으로 강제 청산이 되면서 지수 폭락에 대한 트리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주식을 또 매도를 하고 또 크게 하락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이외에 다른 쪽으로 좀 투자가 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거래 자체를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회사에 이제 악재는 없는지 실적은 괜찮게 나오는지 좀 체크하시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우려감 자체는 시장에 좀 내포되고 있고, 외인들의 이런 수급들이나 그리고 환율이 오늘 93원까지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환율 요동에 따라서 시장은 언제든 또 급변할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에 잡혔다는 신호는 일회성의 이제 지지나 상승이 아닌 연속적으로 며칠 계속 상승하면서 좀 저점을 높여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여기 기사를 간단하게 좀 보시면 단독으로 한전 원자력 발전 브랜드 평판이 1위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위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17일 원자력 발전 관련 상장기업 2022년 6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따르면 1위는 한전, 2위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3위는 현대건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 상장기업 45개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 분석을 했고, 한 달간 좀 진행이 됐고, 원자력 관련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좀 분석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한전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2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기사를 일단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 브랜드 평판만큼 또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보이고 좀 반응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일단 원자력 관련은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원전 테마가 뭐 호재에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시장에 좀 눌리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지쳐 있는데요. 뭐 실질적인 수주나 그리고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원전에 대한 대장주로서 분명히 이전에 좀 올리지 못한 부분들까지 나중에 좀 한꺼번에 올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인은 13만주 순매수, 기관은 15만주 순매수가 되었고, 프로그램 역시 외인을 따라서 14만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외국계 창구에서도 JP모건이 25만 7천주 순매수가 되었고, 뭐 이탈은 개인들만 오늘 한 29만 주가량 좀 던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나간 만큼의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13만 주 순매수가 막판까지 유지가 되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가 한 10만 주, 연기금이 2만 5천 주 들어오면서 또 막판까지도 이렇게 순매수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고점이 한 3%까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뭐 외인과 프로그램의 수급은 더욱 좀 더 좋았었는데, 일단 종가는 조금 좀 나가면서 마무리가 이렇게 1.5%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6월 8일부터 뭐 큰 물량은 아니겠으나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3일 연속으로 좀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JP모건이 이제 이 종목에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좀 기본으로 하는 이런 투자 철학, 뭐 믿을 건 못 되지만 주가 자체가 좀 바닥에서 있을 때 JP모건이 좀 많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빠른 반등을 보여주는 또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순매수가 되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9.3%로 10%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량은 33만 8천 주, 뭐 전체 거래량 대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제보다 한 50만 주가량 좀 줄었습니다. 뭐 안정적인 공매 비율은 4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한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공매 잔고가 6월 16일 기준으로 1458만 주를 기록을 했는데, 전일 기준 1509만 주에서 이렇게 감소세를 보여주었다는 부분입니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4일 연속으로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체 거래를 보시면 여기 체결량이 상환율보다 더 많은 이런 상황이지만, 뭐 상환도 이제 14만 주까지 오늘 나오면서 잔고 금액을 5,800억에서 5,600억까지 좀 떨어뜨렸습니다. 6월 말까지 또 공매도, 대차거래, 그리고 수급
또 외국계 창구 JP모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오늘 하루를 좀 되짚어 보면 이렇게 쭉 가시면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초반 보합권 출발해서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오늘 한 점심쯤에 16,900원 고점을 찍으면서 3%까지 이렇게 좀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다시 좀 눌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막판에 좀 더 밀리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1.52% 상승한 16,6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과 좀 비슷하게 좀 흔들리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을 다시 볼게요. 기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특이점은 없습니다. 어제 바닥권에서 한 3.8% 정도 좀 밀어냈고 오늘 이렇게 1.5%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멈추고 그래도 여기서 좀 지지가 나왔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내일 또 다른 장이 펼쳐질지 모르는 요즘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단 여기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360만으로 400만도 채 되지 않았고 현재 거래량과 좀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땐 좀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상방으로 봤을 때는 17,400원의 이제 수복, 그리고 차례차례 18,000원과 19,000원 좀 회복세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고, 만일 하방으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6,000원, 그리고 여기 저점이었던 15,000원대까지도 좀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나 손절이나 신규 매수 액션을 취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지 2, 3일 정도 또 종목이 여기서 바닥을 잡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간단히 체크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체코 원전 현지화 70%만 정해졌을 뿐 한미프 또 승자는 안개 속이다. 체코가 신규 원전 사업의 70%를 현지 기업들에 맡긴다. 체코 회사와의 협력이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떠오르며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도 대응에 나섰다. 체코 기업들과 MOU를 맺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며 어느 한쪽의 우세를 예견하기 어려워졌다. 20일 체코 현지 기업이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3분의 1을 수행한다라고 밝혔고, 두코바니는 이제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약 8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적 초대형 사업인 만큼 자국 기업들을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발시키겠다는 게 체코 정부의 구상이다. 이거는 체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을 비롯한 웨스팅하우스 EDF는 체코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고, 한수원은 지난해 6월 CPIA뿐 아니라 원전 주요 기자재 제작 설계사인 시그마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또 바에스트 여러 회사들과 기자재 공급과 운영 정비에 또 손을 잡았다. 3파전인 만큼 현지 기업들도 모든 시나리오에 염두를 두고 준비하는 상황으로 체코 정부는 평가를 거쳐 2024년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 2029년에 착공해 2046년에 가동한다는 목표다. 한수원은 사업 수주에 전력 투구하고 있고, 지난 3월 체코 정부 인사와 원전 관련 공급사를 이제 초청해 APR 10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달 프라하 또 여기 주최하는 SMR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7차례나 방문하며 현지 인사들과 밀접히 소통을 하고 있고, 한편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사업 따낼 가능성도 있고, 한수원 사장은 이제 최근 패트릭 프레그먼 웨스팅하우스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해외 원전 시장에 협업하기로 한 바 있다.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연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원전 수주라는 게 뭐 몇 개월 안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최종 사업자를 이제 선정하는데도 1, 2년이 소요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확정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또 공사 기간까지 치면 한 개의 수주와 공사까지 마무리는 최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다만 이 원전에 대한 EPC 설계는 진입장벽이 높고 마진율이 좀 높기 때문에 한 기에서 두 기 정도 원전 수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딸려오는 또 정비에 대한 이런 수주, 운영에 대한 수주, 그리고 기자재 수주 등등등 큰 이득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도 24년에 한두 기 정도 발주가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력이라던가 그리고 저렴한 시공비 이 부분뿐만 아니라 현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모두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3파전으로 한수원이 수주를 따낼 확률은 33%로 볼 수 있지만 미국과의 공조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자재라도 좀 웨스팅하우스의 서브벤더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한테만 지지 말고 일단은 꼭 수주를 따내는 게 우선일 듯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좀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계속 사용하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2주간 또 체험 같이 포함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